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회계원리의 김동수입니다. 오늘은 기초회계 13강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교재 47쪽에 보시게 되면 분계와 전기가 나옵니다. 자, 보시죠. 우리가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은요, 이 거래가 발생한다는 것은 경제적 사건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즉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를 얻었다는 거지요. 자산이 증가하고 자산이 감소하고 부채와 자본이 감소하고 부채와 자본이 증가하는 그러한 것이 경제적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래가 발생하면 분계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분계를 배우는 겁니다. 이 분계라고 하는 것은요, 거래가 발생했을 때 차변 요소와, 분계라고 하는 것은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로 구분하는 것을 분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기입할 개정 과목은 무엇이냐? 결과적으로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차변에 기입할 개정 과목과 대변에 기입할 개정 과목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한 개정 과목을 차변에 기입할 것인가 대변에 기입할 것인가를 또한 결정하겠죠. 그 개정 과목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죠? 계정의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계정의 이름을 차변에 기입할 거냐 대변에 기입할 거냐, 또한 차변에 기입할 금액은 얼마이냐, 또한 대변에 기입할 금액은 얼마이냐, 이렇게 세 가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개정 과목을 결정하고 차변에 기입할 거냐 대변에 기입할 거냐, 또한 차변에 기입할 금액과 대변에 기입할 금액은 얼마인가, 이러한 것들을 결정짓는 것을 우리는 분계라고 합니다. 여러분, 회계를 잘하는 것은 개정 과목을 잘하는 것이죠. 이 개정 과목에는 자산 개정 과목, 부채, 자본, 수익, 비용 5가지의 개정 과목들이 있습니다. 수백 개의 개정 과목들이 있죠. 이거를 잘하는 것이 바로 회계를 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분계가 되겠는데, 그러면 거래가 발생한 순서대로 날짜 순서대로 분계를 해서 기록하는 장부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분계장이라고 합니다. 분계장. 그런데 실무에서는 분계장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분계장 대신에 전표를 사용하게 됩니다. 전표를 사용한다. 이 전표에는 돈이 들어오면 입금 전표, 현금이 나가면 출금 전표, 거래가 발생하였으나 현금의 수입도 없고 현금의 지출도 없다면 대체 전표를 끊게 됩니다. 나중에 또 뒤에 가서 공부하는데요. 현금이 들어오면 입금 전표, 현금이 나가면 출금 전표입니다. 여러분, 입금 전표는 빨간색이 되겠고 붉은색이죠. 붉은색, 레드가 되겠죠. 그리고 출금 전표는 푸른색입니다. 그리고 현금의 수입도 없고 현금의 지출도 없다면 대체 전표입니다. 이 대체 전표는 블랙이 되겠죠. 블랙. 이건 블루가 되겠고요. 블루. 그래서 분계장 대신에 사용되는 것이 전표라는 것 실무상으로 알아두시고요. 또 분계한 것을 말이죠, 총계정 원장, 여기서 총계정 원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 총계정 원장은 약자로 그냥 원장이라고 합니다. 이 총계정 원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 계정 과목들의 장부를 말합니다. 현금에 관한 장부, 당좌예금에 관한 장부, 상품에 관한 장부, 외상매출금에 관한 장부, 차입금에 관한 장부, 대여금에 관한 장부, 즉 계정 과목들의 장부를 말한다. 계정 과목마다의 장부, 계정 과목들의 장부, 이것이 총계정 원장인데, 이렇게 분계한 것을 총계정 원장에 옮겨 적는 걸 뭐라고 하느냐? 전기라고 합니다. 전기. 포스팅이라고 하는데요. 옮겨 적는다. 포스팅. 분계와 전기. 분계라고 하는 것은 거래가 발생하면 개정 과목은 무엇이냐? 차변에 기입할 거냐? 대변에 기입할 거냐? 차변에 기입할 금액은 얼마냐? 대변에 기입할 금액은 얼마냐? 이렇게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는 것을 분계라고 하고요. 그 분계한 것을 날짜 순서대로 기록하는 장부를 분계장이라고 합니다. 또한 분계장을 보고 총계정 원장, 총계정 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계정 과목들의 장부를 말하는데 총계정 원장에 옮겨 적는 것을 전기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48쪽에 보시게 되면 거기 제로 나왔죠. 계정 과목을 결정한다.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금액을 기입하는데 반드시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을 반드시 일치시킨다. 두 번째, 분계의 법칙 나왔죠. 자산의 증가는 차변, 자산의 감소는 대변, 부채와 자본의 증가는 대변, 부채와 자본의 감소는 차변, 비용의 발생은 차변, 그리고 비용의 소멸은 대변, 수익의 발생은 대변, 수익의 소멸은 차변이 되겠습니다. 또한 거기 3번 분계장 나왔죠. 분계장이란 거래를 발생 순서에 따라서 분계하여 기입하는 장부를 분계장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분계장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원시부라고 합니다. 원시부. 최초인 장부니까. 그런데 분계장 대신에 무엇을 사용한다? 전표를 사용한다. 현금이 들어오면 입금전표, 현금이 나가면 출금전표, 현금의 수입도 없고 지출도 없으면 대체전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분계한 것을 총계정 원장에 옮겨 적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전기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전기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교재 49쪽에 나와 있습니다. 전기 방법 나왔죠? 거래가 나왔네요. 49쪽 보세요, 여러분. 49쪽. (49쪽을) 보시게 되면 상품 5만 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분계 한번 해볼까요? 분계. 차변입니다. 이쪽은 차변이 되겠고 이쪽은 대변이 되겠는데, 자 여러분, 상품을 매입했다는 건 상품이 들어왔다는 거죠. 자산이 증가가 되는 거니까 자산의 증가는 무슨 변이죠? 차변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상품이라고 쓰는 겁니다. 상품. 그러면 금액은 얼마냐? 5만 원을 구입했으니까 5만 원이 되겠고요. 이렇게 상품이 들어왔으니까 자산이 증가가 된 거죠. 여러분 항상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 되겠죠. 그런데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지급했다는 건 현금이 나갔다는 거죠. 현금이 나갔으니까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이라고 쓴 겁니다. 이렇게. 그 현금이 나갔으니까 현금도 자산이니까 자산이 뭐가 됐나요? 감소가 되겠습니다. 이건 하나의 법칙입니다. 분계 법칙인데 자산의 증가는 항상 차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자산의 증가는 차변, 자산의 감소는 대변. 여러분 상품이 차변에 있으면요 상품을 매입한 겁니다. 만약에 상품이 대변에 있다면 상품을 매출한 겁니다. 현금이 대변에 있다는 것은 현금이 나간 겁니다. 현금이 차변에 있다는 것은 현금이 들어왔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품 5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자산의 증가 차변의 상품,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이 나갔죠. 자산의 감소 대변의 현금. 그러면 계정 과목은 뭐가 나오느냐? 상품과 상품이라고 하는 총계정 원장과 계정 과목들의 장부라고 그랬죠. 계정 과목들의 장부가 총계정 원장인데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과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계한 것을 총계정 원장 각 장부에 옮겨 적는 것을 전기라고 했습니다. 전기를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여러분 상품이 무슨 변에 있습니까? 차변에 있죠. 그러면 T자 계정인데 상품 계정 차변에 있기 때문에 차변에다가 차변을 찾았습니다. 상품이 차변에 있으니까 상품 계정 차변에다가 여기는 뭘 쓰느냐? 상대편 이름을 씁니다. 상대편 이름. 현금. 금액은 자기 금액 쓰는 겁니다. 상품이 차변에 있으니까 상품 계정 차변에 금액은 자기 금액 5만 원 쓰시고 여기다 계정 과목은 상대편 이름을 쓴다. 상대편 이름은 현금이 되겠죠. 그 다음에 현금 계정 대변입니다. 현금 계정 대변에 금액은 자기 금액 얼마입니까? 5만 원이 되겠고
그리고 대변에 여기는 상대편 이름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상대편 이름은 뭐가 될까요? 상품이 되겠죠. 상품. 이렇게 옮겨 적는 것을 전기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T자인데요. T자를 가지고 다시 분계를 하면 차변 쪽에 있는 이 현금은 요게 이렇게 기울게 되면 이쪽은 다시 이리 내려오겠죠. 그래서 이 T자 가지고 분계하면 차변에 T자 속에 있는 T자 차변에 들어간 것은 어디로 간다? 대변에 갑니다. 대변에 현금 5만원. 그리고 차변에는 상품 5만원. 똑같습니다. 이렇게 분계되고요. 그 다음에 T자 계정 대변 안에 있는 건 반대편에 갑니다. 상품 5만원. 대변에 현금 5만원. 결론적으로 아까 최초로 분계한 거 차변에 상품 5만원, 대변에 현금 5만원 이렇게 기재가 됩니다. 다시 하나 분계 보겠습니다. 상품 50만원을 매입하고 대금 중 그러면 계정 줄 쳐주세요. 상품 50만원을 매입했으니까 상품에 줄 긋고요. 대금 중 3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에 줄 긋고요.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여러분 뭐가 될까요? 상품을 매입하고 돈 안 준 거니까 쓰세요. 외상 매입금이 되겠죠. 뭐가 된다고요? 외상 매입금이 되겠습니다. 자, 분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계. 자,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상품이 들어왔어요. 차변에 뭐가 될까요? 차변에 상품이 되는 겁니다. 차변에 상품 얼마? 50만원. 자,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상품이라는 자산이 들어왔잖아요. 들어왔다 차변, 나갔다 대변 하면 됩니다. 상품을 매입했다 차변의 상품, 상품을 매출했다 상품이 나갔으니까 대변의 상품. 상품 계정이 차변에 있으면 매입한 것이고 상품 계정이 대변에 있으면 상품을 매출한 것이다. 상품이 들어왔으니까 차변의 상품, 자산의 증가입니다. 그리고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 중 얼마는 20만원을 아니 3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 30만원 나갔습니다. 현금 30만원이 나갔고요. 대금은 외상으로 하다. 외상 매입금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변의 상품 50만원, 대변의 현금 30만원, 외상 매입금 20만원이니까 거래의 결합관계를 보게 되면 현금이 나갔으니까 이건 뭐가 될까요? 자산의 감소가 되겠죠. 그리고 외상으로 매입했으니까 부채의 증가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차변에는 계정 과목이 하나 나왔고 대변에는 현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과 외상 매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변합계 금액 50만원과 대변합계 금액 50만원이 똑같이 일치했습니다. 계정 과목은 몇 개가 나올까요? 세 개가 나오겠죠. 상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 나옵니다. 그리고 현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 나옵니다. 그리고 외상 매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나옵니다. 근데 자, 분계한 것을 총계정 원장에 옮겨 적는 것을 전기라고 할 때 전기는 항상 자기 금액을 쓴다고 그랬죠. 보세요. 상품이 차변에 있으니까 상품 계정을 찾았다. 차변에 있으니까 차변에 찾았다. 금액은 얼마? 50만원. 금액은 자기 금액입니다. 그런데 상대편 이름을 쓰려고 보니까 만약에 현금만 나왔다면 여기 현금 쓰면 되겠죠. 외상 매입금 나왔으면 외상 매입금만 쓰면 되겠죠. 그런데 상대편 계정 과목이 2개 이상 있습니다. 이렇게 2개 이상 있을 때는 뭐라고 쓰냐? 죄좌라고 씁니다. 죄좌. 상대편 계정 과목이 2개 이상 있으면 뭐라고 쓴다? 죄좌. 여러 죄자, 앉을 좌자, 여러 개가 앉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현금이 대변에 있으니까 현금 계정 찾아가지고 대변에 금액은 얼마? 30만원. 상대편 이름은 뭘 쓸까요? 상품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이 대변에 있습니다. 대변에 자기 금액 얼마? 20만원. 상대편 계정 과목은 상품 이렇게 됩니다.
금액은 자기 금액을 쓰고 이름은 상대편 계정 과목을 쓴다. 상대편 계정 과목이 2개 이상 있으면 뭐라고 쓴다? 최자라고 쓴다. 이렇게 옮겨 적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포스팅, 전기라고 한다. 옮겨 적는 것을 전기라고 한다. 이 시간에 분계와 전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여러분 넘겨보시면 50쪽에 보시면 분계, 기초분계가 66개가 나와 있습니다. 66개. 그리고 뒤에 있는 분계 문제 123개는 상당히 고급스러운 것이고요. 오늘 이 시간부터는 기초분계, 오늘 분계 배우셨자요. 차변의 계정 과목과 대변의 계정 과목을 분류한다. 그리고 계정 과목을 먼저 분류하는데 그 계정 과목을 차변에 기입할 건가 대변에 기입할 것인가, 그리고 차변에 기입할 금액은 얼마이며 대변에 기입할 금액은 얼마인가. 이때 차변에 기입할 금액과 대변에 기입할 금액은 반드시 일치한다. 50쪽에 보시니까 여러분 거래를 분계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래 분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계를 잘하려면 계정 과목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계정 과목이 과연 차변에 기입할 거냐 대변에 기입할 건가를 여러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는데, 문제 1번 소개합니다. 상품 1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계정 과목 상품에 줄긋고요. 매입에 줄긋으세요. 매입했다는 건 사왔다는 거지요. 들어왔으니까 차변에 상품 만 원 되겠습니다. 상품이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자산이 어떻게 됐을까요? 증가가 되겠죠. 그리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이 나갔습니다. 대변에 현금 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현금 나갔으니까 자산이 어떻게 됐어요? 감소가 되겠죠. 결합관계가 이렇게 왼쪽 하나와 오른쪽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또한 자산부채 자본만이 발생하는 거래 교환거래라고 그랬죠. 이건 자산과 자산끼리 발생했으니까 이거는 교환거래입니다. 교환거래이면서 왼쪽 요소 하나와 오른쪽 요소 하나로 결합된 거니까 이러한 거래를 단순거래라고 합니다. 단순거래. 단순거래. 그래서 1번은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 여러분 교재는 분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흐름 파악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영업용 책상을 5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여러분 책상을 구입하면 뭐가 할까요? 책상. 책상을 구입했다는 건 사왔다는 거지요. 책상이 들어왔으니까 차변의 비품이 되겠습니다. 비품. 그리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이 나갔죠. 대변에 현금 5만 원 되겠습니다. 너무 쉬운 거죠. 비품은 자산이니까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죠. 차변의 자산의 증가. 그리고 현금이 나갔으니까 현금 자산이죠. 자산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자산의 감소. 역시 무슨 거래가 될까요? 역시 교환 거래가 되겠죠. 역시 무슨 거래요? 단순 거래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업용 승용차를 500만 원에 구입했네요. 회사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구입했습니다. 구입하고 그러면 자동차는 계정 과목을 뭐라고 하지요? 차량 운반부라고 합니다. 차량 운반부. 차량 운반부 500만 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현금 나갔죠? 자산이 감소가 되겠죠. 현금 나갔습니다. 자산의 감소 500만 원. 그러면 거래 후 결합관계를 보니까 차량 운반부는 자산이니까 자산의 증가가 됩니다. 현금 나갔으니까 자산의 감소가 됩니다. 역시 교환거래이면서 단순거래가 되겠죠. 4번입니다. 영업용 건축물을 100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여러분 건축물을 구입하게 되면 계정 과목은 건물이 되겠습니다. 건물. 건물이 들어왔죠? 건물 얼마? 100만 원. 그리고 대금은 역시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이 나갔네요. 현금 100만 원. 건물도 자산이니까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 되겠죠. 현금이 나갔으니까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 되겠습니다. 자산의 증가는 차변, 자산의 감소는 대변. 역시
교환거래이면서 단순거래가 되겠습니다. 교환거래이면서 단순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4번으로 이제 4번 끝나고요. 5번으로 넘어갑니다. 5번 제품 제조를 사용하기 위하여, 이 말은 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기계를 300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제품을 만드는 기계를 구입했어요.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현금 나갔으니까 대변에 현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만드는 기계를 사게 되면 개정 과목은 기계 장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뭐 필기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자, 5번인데요. 기계를 구입했으니까 차변의 기계 장치입니다. 차변의 기계 장치 300만 원. 그리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이 나갔죠. 대변에 현금 300만 원. 역시 거래 후 결합관계, 기계장치는 자산이니까 자산의 증가는 차변, 현금 나갔으니까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 되겠습니다. 6번이 되겠습니다. 6번 현금 300만 원을 만기가 6개월인 정기예금에 예탁하다. 자, 은행에다가요 현금 300만 원을 예금했는데 만기가 6개월입니다. 6개월. 그러니까 만기가 6개월이면 1년 이내잖아요. 1년 이내의 것은 뭘로 하느냐? 단기 금융상품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6번 중요한데요. 6번은 현금 300만 원을 은행에다 정기예금했다니까요. 그럼 현금 나갔죠. 현금이 얼마 나갔어요? 300만 원. 뭐 정기예금 했으니까 뭐 정기예금 뭐 해도 되겠지만, 그러한 정기예금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정기예금은 뭐라고 하느냐? 단기. 1년 이내는 단기입니다. 단기 금융상품 되겠습니다. 자, 단기 금융상품. 자산입니다. 단기 금융상품 자산이니까 차변의 자산의 증가. 현금 나갔으니까 자산의 감소가 되겠죠. 역시 교환거래가 되겠고, 개정 과목이 왼쪽 요소 하나와 오른쪽 요소 하나로 결합됐으니까 단순거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기, 거기 나왔죠.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금융상품 중 줄쳐요. 만기가 1년 이내의 것은 표준 개정 과목은 단기 금융상품이다. 단기 금융상품. 7번입니다. 단기 투자 목적으로 단기 짧은 기간이죠. 1년 이내 단기 투자 목적으로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증권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주식을 10만 원을 취득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여러분 주식을 취득했네요. 주식을 얼마나 취득했나요? 10만 원. 그리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이 나갔죠. 대변에 현금 10만 원. 그러면 이때 주식을 취득했는데 단기 목적, 단기 투자 목적, 일시적인 투자 목적으로 시장성이 있는 주식을 사게 되면은 뭐 과거에 유가증권이라는 개정 과목 썼지만 이거는 단기 매매증권이라고 합니다. 단기 매매증권, 단기 매매증권. 단기 매매증권. 과거에는 뭐 유가증권 이렇게 했지만 일시적으로 단기간의 투자 목적으로 이런 주식을 사게 되면 단기 매매증권, 단기 매매증권이라고 합니다. 단기 매매증권. 역시 단기 매매증권도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 증가가 되겠죠. 현금 나갔으니까 역시 자산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1년 이내는 1년 이내 정기예금은 단기 금융상품, 1년 이내 주식을 샀다 단기 매매증권, 이렇게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지산상에 현금 10만 원을 6개월간 대여하다. 자, 1년 이내죠. 돈을 빌려줬으니까 대여하고 돈 빌려주면 뭘 받나요? 차용증서를 받았죠. 돈 빌려줬으니까 현금이 나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빌려준 돈을 단기간에 회수할 목적으로 빌려줬죠. 6개월간 대여했으니까 대여금은 대여금인데 단기 대여금이라고 합니다. 단기 대여금. 단기 대여금. 만약에 1년 이상이었다면, 돈을 빌려주고 대여기간이 1년 이상이었다면 장기 대여금이 될 겁니다. 여기는 단기 대여금.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역시 교환거래이면서 단순거래가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9번은 사채 200만 원을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현금을 주고 취득하다. 보통 사채는 상환기간이 있죠. 이제 나중에 공부하겠는데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자금이 부족하게 되면 일반 대중들한테 사채를 발행하게 되지요. 그러면 여기는 사채를 산 사람이기 때문에 사채권자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사채권자는 일정 기간 동안 그 사채를 보유하고 있다가 만기에 회사로부터 대금을 상환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기까지 상환기간이 3년이다, 5년이다, 그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현금을 주고 취득했다면 이건 뭐가 되느냐? 이거는 만기 보유 증권입니다. 만기 보유 증권. 만기 보유 증권. 사채를 만기까지 가지고 있을 목적으로 사채를 취득했다. 그러면 만기 보유 증권 얼마가 될까요? 2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금은 현금 200만 원이 되겠네요. 이때 사채가 상환기간이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보유하겠다면 만기 보유증권이 되겠습니다. 만기 보유증권. 자산이죠.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니까 역시 뭐가 될까요? 교환거래가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장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샀죠. 여러분 아까 일시적인 투자 목적일 때는 뭐였나요? 단기 매매증권이었죠. 단기 매매증권인데 이건 장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사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현금 나갔죠? 10번입니다. 현금 나갔으니까 대변에 현금 되겠고요. 10번 현금 나갔고요. 현금이 얼마 나갔나요? 70만 원 나갔네요. 그리고 주식을 사긴 샀는데 장기 투자 목적으로 샀습니다. 이건 바로 뭐냐? 매도 가능증권이 되겠습니다. 네, 매도 가능증권. 여러분 주식을 샀는데요. 단기 투자 목적으로 시장성 있는 주식을 사게 되면 단기 매매증권이죠. 단기 매매증권인데 장기간 소유할 목적으로 주식을 사게 되면 매도 가능증권이 되겠습니다. 매도 가능증권. 매도 가능증권. 네. 매도 가능증권입니다. 매도 가능증권. 주식을 샀는데 단기 투자 목적으로 사면은 단기 매매증권. 단기 매매증권. 주식을 샀는데 장기간 보유할 목적으로 샀다. 매도 가능증권. 매도 가능증권. 거기 나왔죠? 해설. 장기 투자. 여기서 말하는 장기 투자는 1년 이상 목적의 주식과 만기까지 보유 의사가 없는 채권, 표준계정 과목은 매도 가능증권이다. 이렇게 장기 투자 목적입니다. 1년 이상 장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사게 되면 뭘로 처리한다고요? 매도 가능증권이다. 매도 가능증권. 자산의 증가, 차변. 대변에는 현금, 자산의 감소가 됐습니다. 자, 오늘은 분계 10번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11번부터 계속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